자, 우리 엔캠 중앙 첨단 소재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자, 11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. 지금 오전장 한참 진행 중인 시간인데 제가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오후에 계속 좀 빡빡한 일정이 있어가지고요. 도저히 좀 영상 촬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. 오늘은 좀 짬을 내서 장중이긴 하지만 좀 짬을 내서 영상 촬영 중에 있고 다음 주는 아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번 주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죠. 예고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의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하지만 뭐 장중에는 일단은 뭐 요 실시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. 자, 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영상을 못 올려드리더라도 요 텔레그램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, 네,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요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항상 이렇게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요. 여기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다른 거 없어요. 네,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공유를 하고자 함이고, 좋은 정보들을 또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뭐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수익을 내야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또 좋은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네, 잘 매매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보자. 이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꼭 입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12월 8일, 네, 요날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드릴 계획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건강관리 또 잘 하시면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를 네,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12%, 5%뭐 각각 상승 중인데 일단 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8,000원까지 네, 상승이 나왔습니다. 갭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시작이 됐는데 일단 이전에 요 68,000원 요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있었고 일봉상 21선을 지금 밟고 올라온 이러한 상황이거든요. 지금 일단 걸쳐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오늘 종가로 73,000원 부근 일봉상 21선 좀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중앙첨단 소재는 참 좀 그렇습니다. 그죠? 지금 뭐 윗꼬리가 계속 길게 달려요. 이 참 핸들링이 정말 악랄합니다. 악랄해요. 그만큼 이 개미털기의 어떤 강도가 세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,900원 위쪽에서 가장 베스트는 사실 이제 3,000원 선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좀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러한 현상이 좀 반복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게 사실상 뭐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은 아니기는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네, 그런 시기를 다시 한번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또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. 거의 3%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7일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이제 휴장을 했고 이제 28일 추수 감자 감사절 때문에 반장 진행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조금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지금 엔캠과 중앙 첨단 소재 그동안에 이제 하락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대부분 네, 만회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코스닥에 대한 어떤 정부의 또 의지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코스피는 4천 시대를 열어냈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1000 시대를 다시 열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, 코스피와 이 코스닥의 어떤 어깨, 그러니까 키 맞추기죠. 키 맞추기.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은 못 올랐으니까 코스닥도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. 좀비 기업은 이제 싹 정리를 한대요. 내년에는 이 시가총액 150억 미만인 기업들은 전부 다 퇴출한다고 합니다. 상장은 쉽고 퇴출은 더디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네, 공존해 왔잖아요. 그죠? 2027년에는 이제 200억 미만.
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기준 역시도 상향하겠다라는 거죠. 이러한 좀비 기업들 때문에 사실 개미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개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, 일단 JP 모건에서도 내년 코스피 5천은 기본 시나리오다.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비중을 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. 지금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.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붐업 이제 다음 달에 이 활성화 대책을 또 발표한다라고 해요. 어떤 내용으로 이제 나와주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지만, 어찌됐건 이 코스닥에 대한 또 이 부양에 대한 의지를 정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, 이제 코스닥도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면서 1000포인트를 넘겨서서 이제 역사적인 이 1014포인트를 경신할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. 그 지금부터도 역시나 관심을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이 좋은 종목들을 확실하게 선별을 해야 돼요. 아시겠죠?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결국은 이제 이 실적과 이 고객사에 대한 부분 수주 확대 뭐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결국은 내실을 잘 다져가면서 이 외형적인 확대를 동반하면서 이 실적에 대한 성장, 수주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면서 결국은 우상향의 길로 갈 것이다. 이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이어나가야 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간히 계속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9시 46분경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. 3분기 실적 해프닝 이후에 하락했던 주가를 뭐 거의 이제 80% 정도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이고, 어제 소식이 하나 나왔죠. 전액을 이제 5년간 1.5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계약이 예정이 되어 있다.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CATL일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리튬의 이 가격 상승세가 지금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내년에 정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배터리 업계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. 그리고 이제 ESS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 더 많은 전해액이 필요해요. 실제로 이 기존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전해액이 LFP에 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해액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수주 역시도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, 판가 회복과 판가 상승,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합작법인 EDL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지원에 확정이 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이제 이 50% 이내에서 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새만금 공장에 대한 요 어떤 지원 부분, 자금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숨통이 충분히 트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역시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스닥 부양을 위한 정부의 또 의지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턴 어라운드가 올 것이고, 방향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매도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, 반등에도 성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들고 가도 되겠다.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가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.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그렇다고 뭐 방심할 이유는 없죠, 우리가. 그쵸? 항상 좀 예의주시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뿐만 아니라 지금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또 여러 또 추천주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여기 이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수익 실현을 같이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최초로 또 대규모 배터리 특화 R&D 거점 이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를 직접적으로 또 구축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. 지금 뭐 배터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중국에 대한 이제 탈중국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이건 뭐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.
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는 뭐 전기차를요, 에너지 자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전기차를 이제 보조 배터리처럼 쓰겠다.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을 해서 양방향으로 전력을 주고받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합니다. 역시나 이제 이 앞으로 이 전력을 이제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의 역할 역시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최근에 AI 때문에 뭐 ESS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 부족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이 배터리가 또 중심 역할을 또 하나를 또 맡아내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사실 뭐 전기차 부분인데요. 테슬라가 올해 국내 판매 5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10배가 급증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. 국내 상륙 8년 만인데 유례없는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면서 올해 신차 판매 5만 대 돌파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. 10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요, 이 전기차는 미래 산업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결국은 이제 필수가 될 거예요, 앞으로. 전기차 밖에 못 사는 시대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이제 내연기관차 점점 이제 판매량 줄어들고 있고,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한 생산 역시도 점점 줄이고 있는, 결국은 전기차로 가기 위한 목표 아니겠습니까? 그쵸? 더 많은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, 각각의 어떤 산업들, 뭐 특히나 뭐 많죠? 배터리가 탑재될 뭐 로봇들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뭐 전동 공구들이라든지 전력을 또 공급해야 할 ESS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업황 회복 기대와 함께 이 성장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3분기 실적 해프닝에 대한 이 위기 극복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중앙첨단 소재가 사실 굉장히 좀 아쉽죠. 그죠? 밑꼬리를 계속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주가는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또 올라가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2,900원 위쪽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, 뭐 엔캠도 7만 원, 네, 다시 한번 또 이제 회복을 해 줬으니까 21선 이렇게 좀 안착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21선 좀 아래에 있죠. 그죠? 73,500원인지 일봉상 21선인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위쪽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연말 안에는 다시 이제 8만 원 선까지는 회복이 나와 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느냐.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시겠죠? 주가에 대한 의견은 이 정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또 영상을 못 찍다 보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또 예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. 제롬 파월 또 연준 의장의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 12월 이제 10일에 또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나와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할 것인지 살펴봐야 되고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 연준 부의장의 연설 그리고 고용에 대한 이제 또 지표들 이런 또 경기 지표들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약간 좀 혼조세로 갈 가능성 역시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일부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장이 좀 이렇게 심심하게 박스권으로 좀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항상 좀 화이팅을 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ADR 지표상으로도 이제 코스닥이 이제 막 과매도 구간을 벗어나는 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 역시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엔캠은 73,500원 네, 종가로 네, 이 위쪽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역시도 2,900원 위쪽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쪼록 뭐 다음 주 제가 영상을 못 찍어 드려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실시간 텔레그램 채널 열심히 또 운영을 할 거니까 아무쪼록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이 텔레그램 채널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
바라겠습니다.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돌아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역시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.